두 번째 이슈입니다. 흑자 예상에 목표 주가가 줄줄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조선주입니다. 전망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자, 조선주들이 올해 적자를 벗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국내조선 3사가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증권사들에서는 목표 주가를 좀 올려잡는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목표 주가 올려잡고 업황이 개선되고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가야 말이죠, 차장님. 그래도 요 근래 일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네. 사실 투자 심리는 이제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중국에서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씩 이 수급이라든지 관심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이 더해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업종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보게 되면은 1분기 실적 관련돼서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인력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많은 부분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인력이 어느 정도 이제 충원이 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가 예상을 했고 필요로 했었던 이 인력이 100%였다라면 그 중에서 한 30에서 한 50% 정도만 인력이 충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조에 대한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에 이제 목표로 잡았던 그 부분보다 약간은 줄어들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약간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선 3사, 조선 합산 5사를 다 모두 다 보게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부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사무중공업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견조한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보게 되면 신조선가 관련돼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수주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수주가 사실 2021년도, 2022년도보다는 일부 줄어들게 되면서 2023년도에 수주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도크가 다 3년치만큼은 차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에 대한 결정력이 상당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과도한 이 수주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 두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가격대라면 충분히 접근을 해볼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조선주를 생각할 때 좀 무겁게 가지 않나, 좀 느리게 오르지 않나 이런 시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흐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그래도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줬던 조선주들이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신조선가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 목표도 빠르게 채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유가도 좀 오름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조선주의 상승 추세 예상을 좀 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에 성가의 어떤 상승 이런 부분들이 신조선가의 상승이 166포인트를 뚫고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호황이 이번에 좀 나아지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수익성이 좀 많이 약했지 않습니까? 근데 LNG 운반선 개념으로 해서 수익성 개선 효과가 아주 크게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공급 부족 의 개념이었지만 지금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성가 협상력이 상당히 커지면서 가격 경쟁력 또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적자의 연결고리가 좀 많았는데 이번에 좀 끊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최근에 그 조선주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좀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올해 들어와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이에요. 예, 그래서 50% 넘게 올랐었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국조선해양이 한 20% 정도 상승했고 그 밖에 뭐 삼성중공업이 올랐고 현대미포라든가 현대
HD 현대중공업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조선주에 대한 어떤 신조선가의 어떤 상승, 그리고 LNG 선반,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 그리고 또 어떤 재무제표상의 적자 연결고리가 또 끊어진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저는 조선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주가 그래도 꽉 차고 있고 수주 목표도 빠르게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조선주 업황 좀 긍정적이다라고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종목 선정 아니겠습니까? 조선주 안에서 두 분이 바라보고 있는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은요, HD 현대중공업 가지고 오셨고 최근에 조금씩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빠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 안에서 HD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를 들어봐야겠죠? 다른 이제 조선 3사 대비했을 때보다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 1분기, 2분기 그리고 하반기 때보다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흑자폭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뭐 1분기에 대한 이제 컨센서스가 조금씩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일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쪽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은 1000억도 넘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이 갭이 발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1000억 쪽에 보다 더 가까이 가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당히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주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2023년도가 2022년도보다는 못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결정하는데 향후에 더욱더 도움이 될 요소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된다 하더라도 4월 11일까지 보게 됐을 때 LNG선 관련돼서 세척을 이미 하게 된 부분도 있었었고요. 컨테이너선 관련돼서도 5척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 만큼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엔진 기계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엔진 기계 사업부를 가지고 있게 되면서 사실 수직 계열하고 보다도 다른 이제 이 조선사들보다도 잘 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거든요.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이제 부각을 받게 되면 될수록 네. 친환경 관련된 엔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부분 중요성이 부각이 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엔진 기계 사업부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멘텀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이 뭐 다른 업체들 대비 지금까지에 대한 상승폭이 비교적 낮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는 더욱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조선주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고 목표가와 손절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목표가는 13만 3천 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뭐 그 전에 이제 맞고 떨어지기 시작을 했던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15만 원 부근까지도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13만 3천 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시다가 13만 3천 원이 돌파를 하고 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한 반절 정도만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15만 원권까지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3만 3천 원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는 10만 원입니다. 조선주 안에서도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진단 말씀 들어봤고요. 곽 대표님의 종목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화를 가지고 오신 이유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대우조선해양과 엮어서 이 이슈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슈 때문에 들고 온 그렇죠. 겁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지금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지금 각종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보면은 또 달러의 어떤 강세가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초기 국면이고요. 또 미국의 또 채권 금리 자체도 다시 올라가주는 별로 시장이 그렇게 불편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이벤트성 있는 종목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화 지주사를 가져온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지주사가 타 지주사 대비
대비해서 현재로서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이익이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무려 뭐 12%나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타 지주사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 대우조선해양의 인수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뭐 상당 부분 전달이 되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유럽연합이라든가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영국, 뭐 튀르키예 등 7개 해외 경쟁 당국에서 이미 승인을 했죠. 승인을 했고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뭐 이제 그 심사를 또 기업 결합 심사를 또 완료를 했고 뭐 아마도 그 조건부 승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인수 작업이 거의 막빠지고 끝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이제 주가를 눌렀던 요소인 이 대우조선해양 인수권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되면은 지금 조선업황이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지주사 한화가 어제 급등을 했죠. 오늘은 조금 1%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보고 계시다가 눌림목 포인트에서 매수 공략을 하고 손절 라인을 잡고 매수 공략을 하면은 좋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방을 좀 제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26,000원 제한하고요. 상방은 열어놓되 1차적으로 4만 원까지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표가도 목표가지만 하방을 제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26,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움직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